만약 당신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미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특정 과일을 계속 섭취하고 있다면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신장 기능 저하를 더욱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조용히 과부하시키는 과일은 어떤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신장 건강을 진지하게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올바른 선택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매일의 식품 선택 하나하나가 신장이 혈액을 얼마나 잘 걸러낼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수분 섭취에 대한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간단한 비밀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놀라운 과일 하나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은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가족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중심으로 남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김민수 의사입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이 활동할 때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매일 일정량의 크레아티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물질을 혈액에서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는 이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여과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크레아티닌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은 우연이 아니라 신장이 이미 과부하 상태에 들어갔다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문제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져도 오랜 시간 동안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이나 우연한 혈액 검사에서 처음 이 수치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검사 결과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필터 시스템이 지속적인 부담을 받고 있으며 지금의 생활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만 걸러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미네랄 농도를 관리하며 산과 염기의 균형을 유지하고 심지어 혈압 조절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신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몸 전체의 시스템이 흔들리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식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식은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담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랫동안 무조건 건강하다고 믿어온 과일들 속에 가장 큰 함정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과일을 이야기할 때 사과는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과가 가장 균형 잡힌 과일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분 구성은 신장을 자극하기보다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특히 이미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한 상태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사과는 다른 많은 과일들과 달리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습니다. 100g당 약 150mg 정도로 바나나나 오렌지, 아보카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경도에서 중등도의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에게 사과가 대부분의 경우 과도한 부담 없이 섭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항상 개인의 상태와 의료진의 권고에 맞추는 것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낮은 칼륨 수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장내에서 마치 부드러운 내부 정화 장치처럼 작용합니다. 펙틴은 노폐물, 콜레스테롤, 질소성 잔여물을 결합하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원래 신장이 걸러내야 할 대상입니다. 즉, 장이 신장의 일부 해독 작업을 대신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장은 자극 없이 자연스럽게 부담을 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후 소화가 한결 편안해지고 몸이 무겁지 않으며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치료가 아니라 생리적으로 타당한 보조작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과의 낮은 혈당 지수입니다. 사과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기 때문에 당뇨와 신장 기능 저하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설탕을 추가하지 않고 살짝 익혀 먹는 방식이 일상에서 가장 적합합니다. 정리하자면 사과는 수분을 공급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고 필요한 영양을 제공하면서도 신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습니다. 이미 필터 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있는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드러운 균형입니다. 신장을 내부에서 보호해주는 과일 그룹을 하나만 꼽아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블루베리와 블랙베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작고 어두운 색의 열매들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그 중에서도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미세한 보호막처럼 작용하여 체내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활성산소는 스트레스, 높은 혈당, 만성염증 상태에서 증가하며 신장의 미세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공격적인 분자입니다. 이러한 손상이 반복되면 신장의 여과 기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블루베리와 블랙베리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보통 100g당 약 70에서 80mg 정도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과일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신장 질환 환자들에게 실제 식단에서 활용하기 좋은 과일로 권장됩니다. 실제로 이 과일들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분들 중에는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고 복부 팽만감이 줄어들며 하루 동안 에너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염증 부담이 줄고 소화 과정이 보다 부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요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식물성 성분들이 박테리아가 요로에 달라붙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간접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점은 반복적인 요로 감염이 신장에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섭취량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반 컵 정도의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생과로 섭취하고 설탕이 첨가된 형태나 주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베리류 과일들은 신장을 자극하거나 과부하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증이 적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장이 일할 수 있도록 조용히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붉은 포도는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과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껍질 속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특별한 보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천연 식물성 물질은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신장 건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혈류에 극도로 의존하는 기관입니다. 매 순간 대량의 혈액이 아주 미세한 혈관을 통해 흐르며 여과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이 혈류가 원활하지 않거나 혈관 내부에 만성적인 염증이 존재하면 신장의 역과 능력은 점차 저하되고 크레아티닌 수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탄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혈액이 신장의 민감한 모세혈관을 보다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게 되며 내부 압력이 줄어들고 여과 기능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치료제가 아니라 신장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지원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붉은 포도가 칼륨 함량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다른 단맛의 과일들에 비해 신장에 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루에 10개에서 12알 정도의 소량만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포도를 통째로, 가능하면 껍질째 섭취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포도 주스나 건포도는 당분과 미네랄이 과도하게 농축되어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붉은 포도는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신장이 보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양은 적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과일입니다. 이제 신장을 돕는 과일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강한 과일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을 때도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에너지와 활력을 상징하는 과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분명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에서 450ml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이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극심한 피로감이 나타나며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집니다. 문제는 바나나 그 자체가 아니라 섭취 빈도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바나나를 매일 또는 하루에 여러 번 섭취하면 신장은 빠르게 과부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바나나를 칼륨 함량이 낮은 과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안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역시 매우 좋은 평판을 가진 과일입니다.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보카도는 과일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보카도 반 개만으로도 300mg 이상의 칼륨을 섭취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약해진 신장에게는 한 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양입니다. 특히 아보카도를 스무디 형태로 자주 섭취하거나 다른 칼륨이 높은 식재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이것이 아보카도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과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한 시기에는 섭취를 강하게 제한하거나 수치가 안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나나와 아보카도는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단지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신장에게는 지금 이 시점에 적합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영양이 아니라 명확한 휴식과 부담의 감소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를 마시면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일에서 만들어졌고 자연스럽고 상쾌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 매우 흔한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과일을 착즙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식이섬유 구조는 사라지고 당분과 미네랄, 특히 칼륨만 농축된 형태로 남게 됩니다. 주스 한 잔에는 과일 3개 혹은 4개 분량의 당과 칼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혈액 속 당분이 빠르게 증가하고 노폐물이 늘어나며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여과 시스템에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물은 혈액 속 노폐물을 희석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며 배출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만듭니다. 추가적인 미네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신장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맛이 필요하다면 물에 부드럽게 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레몬 몇 방울, 오이 슬라이스, 민트 잎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쾌함은 유지하면서도 신장을 과부하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량은 신장 질환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되지만 기능 저하가 진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간단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수분 섭취는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물은 사소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며 신장을 쉬게 해주는 명확한 결정입니다. 그래야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가족을 위해 계속해서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을 때 중요한 것은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제 어떤 과일이 신장을 부담 없이 도와주는지 분명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장을 통해 노폐물 배출을 돕는 팩틴이 풍부한 사과, 강력한 항산화 보호막으로 신장을 지켜주는 블루베리와 블랙베리, 그리고 혈액 순환을 개선해 신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붉은 포도 말입니다. 동시에 바나나와 아보카도가 아무리 건강한 과일이라 하더라도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몸 상태를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과일 주스보다 맑은 물 한 잔이 신장에게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가적인 부담 없이 여과 작업을 돕는 것. 그것이 지금 신장이 필요로 하는 진짜 지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과일 중에서 가장 먼저 일상에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있었다면 그 역시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피드백은 정말로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신장 건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민수 의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신장은 매일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